이 제보자에게 괴로운 심경을 고백했던 남자가 박용철 씨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직후 행방불명됐다는 겁니다. 취재를 하며 알게 된 황 씨의 묘한 죽음 역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취재를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한 것은 우선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살해한 뒤에 자살을 했다고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다는 것. 박용철 씨가 신동욱 씨 납치 미수 사건의 진상을 밝힐지 모르는 녹음 파일을 갖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박용철 씨의 사망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 조직폭력배를 시켜 박용철 씨를 살해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박용수 씨까지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을 한 거라면은 그 명령은 누가 왜 한 것인지, 실제 범행의 실행자는 누구인지 이제부터 수사기관이 밝혀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같이 여겨졌던 얘기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지금, 비현실적인 가정에서도 진실이 발견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화 같은 이 사건의 결말을 말입니다. 영화는 영화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기억을 지우려는 자들에게 맞서는 우리의 엄마들, 이분들에게 힘이 됩시다. 4.16 기억 저장소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세월호 참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존하려고 합니다. 4.16 기억 저장소 www.416memory.org. 문의는 031-410-0416으로 해주세요.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나중에 제가 떳떳하게 제 아들을 만날 때 엄마가 열심히 했다고 하려고 저는 기억 저장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주말에 그것이 알고 싶다 봤어요? 아, 네, 봤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그게 이제 낙곰수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게 영상물과 보완된 상태로 이게 방송으로 나오다 보니까 충격적이다 막. 원래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게 전공이에요. 뭐 보면 뭐 미스테리한 미제 사건 같은 거를 많이 다뤄왔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실 시사 다큐 중에서 가장 특화된 형태의 어떤 내러티브 구성이라든가 이거를 굉장히 추리극의 어떤 요소를 다큐멘터리지만 가지고 온 그런 내러티브의 독특한 구성 방식이 있어요. 그걸로 이 얘기를 풀어내니까 세상에 어떤 영화보다도 더 재미가 있는 스릴러. 스릴러죠. 정말 오줌이 찔끔 정말 지릴 정도의 거의 그렇잖아요. 결론은 그거잖아. 라면 먹고 갈래요가 에로가 아니라 호러가 된 어떤 그런 거잖아. 근데 저는 그 라면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그 라면이 농심입니까 삼양입니까?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농담인데 나는 그 방송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 졸피뎀이 등장하는 순간 그때는 왜 이걸 인식을 못했지? 그때는 맞아. 우리가 약학에 대한 정보가 약했구나. 맞아. 거기다가 왜 설사약을 먹었냐? 뭐 그것도 있잖아요. 아니 왜 자살하려는 사람이 설사약을 먹었대?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졸피뎀 등등이 이제 몸 안에 장에서 검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을 비우게 하기 위해서 그걸 쓴 것 같아. 느낌상. 근데 이게 TV 보신 분들이야 항상 그런 방식으로 범인이 누굴까 하다가 답은 못 내리고 이렇게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왔잖아. 근데 간단히 말하면은 그 살인 장본인, 그 장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시하고 있는 어떤 방향은. 그게 이름을 세자를 땡땡땡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박근혜 아니면 최순실인데 아니야 리을로 받침이 들어갈 수가 없어. 땡땡땡에서 받침이 없는 글자야. 땡땡 가 시켰던데. 그러니까 기존에 최순실이면 최순실 2가 되잖아요 조사가. 그럼 박근혜 가야? 박근혜 아니면 정윤회. 근데 그게 그걸로 잡기에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기자들이 그럴 경우에 가로치고 2개를 넣어야 되거든요. 예, 보통 섬세한 기자들은 앞에 000땡 끝에 받침에 따라 2가 들어가든 가로 열고 2개를 다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 오류일 수 있어. 그렇죠. 어쨌든 기존에 우리 이 정도
팟캐스트 멤버 정도는 다 아는 사실이죠. 하나도 사실은 그렇지. 네, 다 아는 사실이고 낙검수에서도 얘기했고 어쨌든 정가에서도 다 떠돌고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공중파를 탔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메가톤급 사건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박지만이 저 새끼 아주 지 애비 닮아가지고 존나게 무식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박지만이 아닌 거야. 아니죠. 이게 이제 핵심 기존에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동골의 흥정이 오갔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박근혜가 통화하는데요. 또는 누가 시켰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뉘앙스를 지금 녹음 파일을 갖고 있고 중국 여성이 그 중국 여성이 사실은 이제 행방이 모연했고 결국은 주지준호하고 동거래를 세 차례 하려다가 실패가 된 상태 그리고 지금 잠수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역시 악의 축은 박지만이 아니고 박근혜인 거예요. 박근혜였다는 거죠. 저는 이게 소름 돋는 얘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제가 박근혜의 눈빛을 보면 살기가 돌잖아요. 아니 실제 관상학적으로 살기가 돌아요. 아하. 굉장히 살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그 살기의 뒷면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씩 그 미스테리가 밝혀지기 시작한다.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세 가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부분 하에서 세 가지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첫째, 박용수는 박용철을 살해하기 위해서 고용이 됐다. 쉽게 말하면 박용철을 술을 먹여서 아니 술이 아니지 사실은 졸피뎀을 먹여서 개떡을 만들어 가지고 대리운전사한테서 인계를 받아서 끌고 간 사람이 박용수라고 하고 또 아무래도 내가 형을 죽여야겠는데 라는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박용수는 분명히 조건부로 해서 뭐 어떤 그 조건으로 해서 고용이 됐던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야, 이거 끝나고 나면 이 지질한 인생 끝이다, 나도. 나도 이제 곧 잘 나간다. 뭐 이런 얘기였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둘째는 이제 얘가 자살이라고 보거나 그 타살의 흔적,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박용철을 죽였는가 하는 부분 안에서 의심을 가졌거든요. 너무 근데, 등치가 안 맞고. 안 맞고. 근데 등치 안 맞는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인식이 됐지만 더 놀라운 건 거기서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랜턴 하나 없이 2시간을 산길을 걸어 올라가고 수건으로 두르고 목을 메고 죽었다는 거죠. 그게 도저히 자살자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2시간을 걸어가서 현장에서 설사약부터 먹고 자살을 해주는 이런 친절함을 또 보여줬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당긴 부분에서 그럼 박용철이 왜 죽었을까를 봤을 때 박영철이 실제적으로 유경재단 찬탈이지 박근령한테서 유경재단을 뺏어서 넘겨주는 과정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했고 그 후로 팽을 대강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비리 사실을 폭로한다고 2천만 불을 요구했다가 1,000만 불까지 딜이 됐다. 그리고 그 딜 상대가 정윤회였다라는 것까지가 어제 방송에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동기도 나왔고 이유도 나왔고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야. 누가 했는지도 나온 거야.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하루 반만에 종결시켜버린 경찰의 행태나 휴대폰을 없애버린 여러 가지 정황, 필적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주변인 조사 안 한 거, 이 모든 게 부실 수사구나. 사실상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은 다 보여줬어. 박근혜, 최순실, 정윤의 실명만 거론 안 했을 뿐이지 그 살아남아 있는 애들이 이 모든 걸 기획했고 진행했다는 거를 다 보여준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좀 이 얘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얘기자면 이제 박근혜가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용수가 어쨌든 형을 살해하겠다라고 지인한테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어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만큼 신뢰가 높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말한 사람, 서로 대화한 사람. 신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고 또 내가 사촌형을 죽이든 어쩌든 청탁을 받았다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한 사람과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밝혔듯이. 그게 이제 박지만이냐 박근혜냐라는 거고 그것이 최순실도 될 수 있어요. 일단은. 근데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사람한테 전화를 받지 않고는 그걸 이행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용수 이야기가 굉장히 선하고 누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무게 있는 사람이 통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집안에. 그래서 박근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청부살인을 용수한테 시키고
또 제3의 청부 살인을 통해서 이 둘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와 동기를 같이 썼다는 같이 것이 썼다는 거죠.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일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는 3명까지 이제 거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통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망치는 다른 사람 때릴 수 있고 또는 용수가 이 살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툴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의학자들이 얘기해보면, 해부 결과 얘기해보면 전문 칼솜씨도 찔러서 돌렸다는 거죠. 15도를. 돌리면서 뺀 거거든요. 그렇게 됐다는 경우는 굉장히 전문가의 칼제비가 죽였고 용수는 거기서 보고 있었겠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있었고 그것들을 같이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용수를 같이 다시 또 죽이고 제3의 살인자들은 이제 미궁 속으로 빠져버리는.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한강 신도시 쪽에 어디 좋은 오피스텔 없을까? 한강 신도시면 NK 리우밀 오피스텔이지. NK 리우밀 오피스텔? 구례 중심 상업지역의 생활 편의는 물론 단지역 수변공원과 구례역까지 들어선다고. 거기가 어디라고? 김포 한강 신도시 NK 리우밀 오피스텔. 문의전화 031-8000번에 9700번. NK건설.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를 듣게 됩니다. 특히 술을 먹은 후 반사적으로 이 숫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대리운전은 1800의 쌍606 아주 그냥 번호가 입에 착착 붙는다. 1800-6606 잊어버릴 수가 없네 번호를.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What a wonderful 느와르 장르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상황이 상당히 그렇죠. 이해가 가실 거예요. 누가 이제 그거를 맡아서 해결해 주기로 하되 다른 사람이 더 같이 전문가의 솜씨가 필요해서 도움을 받고 근데 그것까지도 같이 말아가지고 걔도 이제 죽게 되는 많잖아요. 느와르의 끝은 다 그거예요. 예. 그런 거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제일 결정적으로는 등산객 그 올라가는 그 카운트 숫자가 3명으로 찍혔는데 혼자 호련히 올라가서 자살했다? 이런 걸로 끝을 냈다는 게 확실히 3명이 가서 뭐 둘이서는 반대쪽 능선으로 나간 거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숫자가 안 맞는데 이거는 어떤 수사에 있어서 생기초인데 이런 것이 다 누락되고 무시됐다라는 거고 문제는 또 그런 거잖아요. 이제 뭐 이 얘기에서는 조금 빠져 있지만 주진우 기자 예전에 취재한 거 또는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가령 유경재단 당시에 이렇게 거의 조폭이 동원돼서 이렇게 패싸움이 붙다시피 했었을 적에 그때 이제 한센인을 동원했었는데 그때에 그걸 맡았던 사람이 한센인 뭐 대표도 맡고 했었던 사람이 임두성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18대 때에 비례대표 2번. 그러니까 남자로서 받을 수 있는 제일 앞번호가 2번이잖아요.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박근혜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박용철에게 증언을 하지 않겠다. 이걸로 이제 무마시키는 대가로 요구한 돈의 금액이 처음에 2천만 불이었는데 이제 뭐 110억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돈을 그것도 정윤회가 지불하겠다라고 한 거는 딜이 됐다는 그렇죠. 거지. 누구를 실드치기 위함이냐. 이건 박지원을 실드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박근혜를 실드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왜 여기에서 지금 이때의 상황에서 쫓기는 자는 누구였냐면 신동욱이었어요. 박근혜 박지만이 한편이고 박근령 신동욱이
다른 편이고 이제 이런 상태였었던 건데 그때의 구도는 그래서 어쨌든 신동욱이 이제 살해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살해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 신동욱은 박지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걸려 들었던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진술을 하냐 마냐, 이 지금 박영철이 걸려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신동욱이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그때는 나는 박지만이 이 모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의 배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은 박지만이 아니라 최순실 정윤회 이쪽이었던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악의 축은 누구냐? 박근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의 축에 이제 마치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고 나온 신동욱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모든 게 유경재단을 찬탈하기 위한 돈싸움이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 돈싸움 과정에서 처음에 아까 말한 대로 한센효 환자들과 박영철이 동원됐었던 폭력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산 밑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증인을 입맞추기를 했던 연관이 모두 돼 있는 것으로 봐지는 이만희라는 사람이 이 세 가지 사건에 모두 경찰서장 내지는 청문회장에서의 액션 자체가 다 이렇게 연관되고 있다. 다 드러났네 이제. 이게 놀랍잖아. 나는 딴 거보다 그게 제일 놀라운 거야. 그 폭력 사태가 일어났는데 일방적으로 뚫겨 맞고 쫓겨나서 재단을 뺏기는 과정 때도 경찰서장이 이만희였고 그 다음에 그 오천 살해 사건을 하고 그걸 조사해서 이틀 만에 마무리 진 놈도 이만희고 지금 태블릿 PC를 고영태 걸로 몰아라 하고 지정받고 했던 놈도 이만희라는 게 야 얘네들은 정말 철저하게 지네 식구들끼리 다 해쳐먹는구나. 이걸 부지런하다고 그래야 되나 꼼꼼하다 그래야 되나 난 거기에 전율이 오더라고. 위치 선점 능력이 뛰어나네요 진짜. 아니 하는 놈이 전문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최태민이 살아있을 때 비밀리에 20-30명이 모여서 비밀 회합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패밀리, 핵심 패밀리들.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엄청난 국가 조직의 곳곳에 들어가서 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는 거고 지금도 국회에 지금 엄연히 들어가 있고 더 충격적인 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특조 이용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걸 누가 박았겠냐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만큼 오만하고 자만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아래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간에 얘기하는 게 지금 주진우도 지금 이제 막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에 주진우가 살해 위협을 당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집회 때 이 보디가드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친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는 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쫓기면서 사는지는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라면 먹고 급사한 친구 있잖아요. 응? 이 친구하고 제3, 제4, 제5까지 지금 살인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총 이 사건과 관련해서 최소 5에서 6명 정도 살인자가 나오거든요.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건을 깊게 캐지 않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사건으로 종결이 되지만 이후에 이 사건과 연루된 게 2-3명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얼마만큼 검찰과 국정원, 권력 세력들이 이 사건을 빨리 덮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분명히 말하지만 굉장히 머리 좋은 놈이 치밀하게 설계했던 사건이다. 그래서 이게 수사 발표까지 설계가 치밀하게 작성이 돼서 됐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도 김기춘 냄새가 난다. 그냥 김기춘의 설계를 잘하. 이 설계자거든. 저는 반드시 저는 이거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가 프로그램 비슷해요. 김기춘이 설계하고 이만희가 흔적 치워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야당 쪽이 아니고 새누리당 국정조사 의원들이 장제원, 황영철,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이만희, 이완영 의원의 이중교사 의혹에 대한 긴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개최를 요구를 했어요. 지들도 너무 놀란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근데 거지. 이완영이 뭐라 한 줄 알아요? 이들한테 가서 설마 국회의원이 그랬겠냐 이렇게. 아이 개새끼 이주댕이를 짱돌로 막 조사버리고 싶은 거야. 네가 국회의원만 아니면 믿으려 그랬어 내가.
요거 더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요즘에 국회의원들 전화번호가 까였잖아요. 그래서 삼성인 척 문자를 보냈더니 진짜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즉시 전화가 왔대. 네. 그거를 보고 제가 느끼는 건데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이완영이가 보여준 모습은 그냥 재벌 방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자들이 실제로 어떤 커넥션을 갖고 어떤 식으로 국정조사를 말아먹으려고 했는지가 나오는데 이완영이 같은 경우는 박근혜의 어떤 오다를 받았다기보다는 삼성이나 이런 재벌 쪽의 오다를 받아서 그 안에 지금 방어수로 있었던 거잖아요. 공격 수혜될 자가. 이런 사람들 진짜로 당장 구속시켜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당장 지휘 박탈하고요. 구속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형벌을 범한 거하고 달라요. 매우 중대한 범죄인 게 뭐냐면 감사기관이 그것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예요. 사회가 막 230만이 막 촛불을 켜고 막 국민 96%가 막 분노하니까 국회가 이 민의를 받아서 특조를 꾸려서 지금 이 사건을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에는 수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중에 스파이 새끼가 둘이 딱 들어와 있어.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치고 그다음에 미리 사전에 만나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것을 JTBC가 몰래 도둑질을 해서 훔쳐간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서 완전 이거를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던 거죠. 굉장히 질적으로 나쁜 범죄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박근혜의 일가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건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인데 결국 많지도 않습니다. 박성빈과 박남희 사이에서 태어난 5남매죠. 그중에 박정희 유견수가 있고 박상희 있고 박무희가 있는데 박동희가 있고요.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이들이 무려 5명 또 친인척을 막 죽여버리면 사촌을 죽이면서까지 5촌이죠. 어쨌든 형제지간인 거잖아요. 막 죽이고 하는 게. 제사 지내면 다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고모야, 고모. 네,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오촌 고모이고, 예. 이제 죽고 죽인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사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추정되는 재산이 박근혜 재산 2조 8천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요. 정수장학회가 7,400억 정도 지금 시가가 되고요. MBC 지분 30%가 6천억 정도 되고, 부산일보 지분이 880억, 경향신문사 부지가 390억, 이렇게 좀 자산이 지금 있고요. 영남대학교가 1조 4,500억. 그러면 유경재단 6,100억. 그 다음 박근혜 친인척 외사촌 쪽을 한번 봤더니 7,855억 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원관광, 한국민속촌도 얘들이 먹었죠. 그죠? 그때 찌라시님 얘기했던 것도. 그 다음에 금보개발, 더원, 에코랜드. 이것도 1,800억 정도 되고요. 상상을 할 수 없게 돈을 많습니다. 홍세표 일가가 981억 원 정도 돼요. 해화동의 부동산. 그 다음에 박근혜 직계 형제. 박근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21억 원 정도 되고 박지만이가 1,134억 원 정도 공시 자산이. 그다음에 박재욱 한병기 일가가 3,483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설악산 케이블 162억 원, 대유 신조세 1,577억 원, 그다음에 홀딩스 322억 원, 대유 AN텍 1,346억, 스마트 저축은행 76억. 총 이게 합쳐서 한 3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요. 사실 이 정도 금액은 최소한 축소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 축소죠. 박근혜 재산은 이미 드러난 것만 꺼내는 상황인 거고 유경재단 6천억이라 그랬지만 어제 방송에서는요. 부동산만 따져도 최소한 2조 원 이상. 그렇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이거는 공시지가, 거예요. 공시 국가에 신고한 재산이 이렇다. 근데 이거를 60억 원짜리 재단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축소시켜서 관리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최태민의 또 다른 아들이 증언하기를 아직도 어딘가에 금은 보화가 가득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현금은. 이번에 그 독일에 최순실이 있다 왔잖아요. 근데 그 독일에 있을 때 스위스를 들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최순실도 비밀 계좌 같은 걸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 일종의 제보 비슷한 게 있어요. 시계 사러 가진 않았을 것 같아. 우리나라 사회 문화가요. 제가 기분 더럽게 나쁜 게 뭐냐면 국고를 해외로 유출하는 거에 대한 관대함이 있어요. 대기업들이 1,700조를 지금 버진 아일랜드하고 스위스 온갖 것을 다 빼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환수하지 않은 국민적 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가장 핵심이 해외로 10여 년 동안 계속 돈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이 많은 돈을. 그러니까 이 돈을 빼돌렸다고 하는 건데 이걸 추적하는 놈이 없어. 국세청 개새끼들 뭐 하는지 전 1,200조인가요? 이거 그 버진 아일랜드 까고 막 그 뉴스타파에서 난리칠 때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조세청 내부에 조사처를. 결국 한 게요. 500억인가 추징했다고 하더라고.
야, 진짜 어떻게 코끼리가 발톱만 빼고 쏙 빠져나갔냐. 지금 이것도 국세청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요. 국세청이 지금 이 의혹이 나오면요. 최순실 계좌 추적해야 되는 게 맞거든. 국세청에 국제추징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외로 지금 이 앞주에 우리 방송하기 전까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대한민국 정부에서 독일 정부로 수사 의뢰한 게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수사 의뢰만 하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데. 그래서 안 해줘서 스스로 지금 독일이 자금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재산 신고할 적에는 박근혜는 자기 재산이 뭐 21억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그 정수 장학회, 영남대, 유경재단 등등 이런 식의 재단의 형태로 있는 것만 해도 3조 이상인 것이고, 그리고 그거 플러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최순실 일가, 사실은 그들도 자기들이 땅 파서 그 재산을 모은 게 아니잖아요. 한 번도 노동을 한 적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순실 일가로 묻어져 있는 사실은 그것이 정도원 그 전 의원 말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박정희와 유경수 등등의 유산이 있을 텐데 다 그렇게 비명에 횡사하는 바람에 마치 유산이 없었던 거인 양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유산이 당연히 있었을 테고 그 유산이 결국은 최순실 일가 등등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어쨌든 그 최순실 일가의 그 비밀 돈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 플러스 지금 독일의 최순실이 짱을 박아놓고 그 짱을 박아놓은 곳은 사실은 국내에 있는 돈을 돈 세탁하기 위한 용도로 거기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 놓은 거죠. 거기다 파이프를 하나 뚫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돈이 흘러 들어가게끔. 그래서 한 군데로만 들어가도 14개 이상의 페이퍼 컴퍼니로 짜자작짝 나눠져서 돈 세탁이 되게끔 하는 그 유출용 창구인 거죠. 거기는. 그리고 뭐 스위스를 왔다 갔다라고 하는데 스위스는 독일어를 쓰는 스위스 지역이 있고 또 불어를 쓰는 스위스 지역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방제 형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스위스의 그 독일어를 사용하는 이제 그쪽을 들락거리면서 독일에 박혀 있는 이 파이프라인 등등을 통해서 아주 쉽게 그쪽으로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이만희는 청문회 국정조사 자체에 이제 자격이 사라졌어요. 예. 이완영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이자들은 특검이 조사를 해야 되는 지금 피의자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세월호 때도 조대한 같은 사람이 특이에 그것도 자기가 장으로 앉아가지고 사실은 일일이 다 방해를 했던 거잖아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자기는 나타나지도 않거니와 계속 딜레이를 시키면서 또는 뭔가 밝혀지려고 하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막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박혀 있나라고 하면 이거를 다 나가리 시켜버리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대한 얘기냐면요. 사법부로 한번 돌려볼게요. 검찰하고. 내가 지금 검찰이에요. 검찰이잖아요. 수사를 해야 될 검찰인데 피해자랑 전날 만나서 입을 맞춰. 이게 말이 돼요? 범죄자와 짝짝꿍을 해가지고 알려줘. 너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재판장에 가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답해라. 그렇지. 짜고 쳐. 이건요. 현행 즉시 검사 자격 박탈하고요. 구속감이에요. 현행 구속감이거든요. 예. 이게 국회의원이 정치적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난과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실제 만약에 이게 검찰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요. 즉시 파면입니다. 즉시 파면의 구속이에요. 중범죄고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무섭다고 얘기해요. 전 무섭지 않아요. 무섭다고 다 저한테 막 쪽지 오고 무섭다고 제 트위터에도 막 댓글 달고 무섭다고 하더니 무서운 게 아닙니다. 왜 무서운 게 아니냐면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야 우리 원시적으로 안 살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헌법을 만들고 법률을 정해서 그리고 우리 지키자 서로 지켰단 말이야. 다 지기만 안 지켜. 중국 삼합회인가요? 깡패 동원해. 청량리 깡패 동원해. 그냥 칼로 막 찌셔. 찔러 그냥 막 찔러도 돼. 그리고 이걸 검찰이 다 봐줘. 경찰도 수사 안 해. 재판부도 또 봐줘. 그 국정원도 또 다 알아서 저는 이게요. 이 정도의 사건이면 저는 국가기관이 개입됐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군부대 특수부대나 박지만 라인이 갖고 있는 군 특수부대 또는 암살 요원들 국정원의 암살 요원들 이런 애들이 아니고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 킬러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예, 이거죠? 이 전문가가 프로파일러가 분석한 결과 굉장히 능숙한 킬러가 죽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살인사건 1년에 얼마나 나는지 모르는데 그 킬러 있잖아요. 칼제비. 칼제비는 계속 살인을 해봤다는 놈이라면 그렇지. 그런 사건은 굳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돼지 넣고 막 연습하잖아요. 결국은 돈 때문인데 이제 여기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무섭다니까. 여러분들 웃게 해드릴게요. 혹시 정유라 아들 이름 아세요? 아시는 분? 몰라. 들어본 적 없죠? 남편은 누군지 알죠? 그렇죠. 뭐 이혼했다 그러는데. 신모식이라고 신주평. 그랬잖아. 신주평이. 왜 신씨들이 자꾸 그쪽으로 시참? 맞아요, 이름? 네, 신주평 맞아요. 근데 신정유라 아들 이름이 신우주예요. 왠지 우주의 기운을 담은 신의 자손 같은 느낌이 확 오는데? 그래서 요즘 그 정유라가 최순실 딸이 아니고 제3의 딸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이 지금 곧 불거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지점이 있더만요. 독일이 그냥 독일이 아니더만. 독일이 이제 박근혜가 유학을 갔던 곳이기도 하고. 그렇지. 따라간 최순실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도피처로 쓸 수 있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렇지. 근데 독일 교민들 다수가 통일교랑 연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교민들은 사실상 통일교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민 관련해가지고 그 직책을 차지할 정도로 독일 교민들한테는 통일교가 완전히 이렇게 꽉 잡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이단 같지만 그게 전혀 아닌 상황.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하고 세계일보와의 그 관계가 되게 밀접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과 그 독일 교민 사회에 있는 사람들 또는 최순실 이런 유들이 세계일보를 이용해서 권력 관계에 저번에 정윤회 게이트 같은 게 다 그런 모양새로 터지고 다치고를 했었고 최근에 그 최순실 말도 안 되는 인터뷰도 결국에는 세계일보가 했잖아요. 그런 어떤 역학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돈 때문에 이들이 보여준 이 모습은 당연히 무섭죠. 왜냐면 우리 상식을 벗어나고 이게 현직 대통령하고도 연관이 있고 나는 뭐 이건 박근혜 실드는 아닌데 박근혜가 직접 알았을 거라기보다는 이 바보 하나 넣고 돈이 오고 가는 어떤 흐름을 갖고 박근혜에 들어오는 모든 돈들은 정윤회나 최순실 이런 애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슈킹하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찍어내는 것까지 웬만한 사람들이 다 박근혜한테 어떤 재가를 받은 상태까지는 가능하지만 박근혜가 직접 지시했을 정도로 그게 박근혜 영면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게 자꾸 3년째 저하고 이제 이 팀들하고 싸우게 되는데 천재설과 이제 바보설인데 저는 천재라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헌재에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헌재의 답변서를 내용을 보면 둘이 부부 아니었습니까?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예? 부부이거나 또는 친족인 거죠. 그래야 말이 성립이 되는 거지. 말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맞는 게 최근에 그 박근혜 답변서에 연좌제 얘기 나왔죠. 가족인 건 확실해. 근데 이게 대선을 앞두고요. 박근혜가 측근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죠. 그죠? 끌어모아서 자기를 경호하게 하고 또는 자기 돈을 관리하게 되고 이 돈들이 아까 제가 말한 돈들이 또는 금은보화들이 다 박근혜 대선 때 사용한 돈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보통 대통령 선거 나가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필요하거든요. 특히 새누리당 동선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야당 같은 경우 뭐 10,000원 내고 저금 통장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돈이 아니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경북 같은 경우는 돈을 다 발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박근혜 모르게 나가거나 또는 최순실이 알아서 세팅하거나 절대 불가능합니다. 둘의 그동안에 살아온 궤적을 보면 절대 불가능하고 여기에 전문가가 붙어 있는 건 선거 전문가가 붙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저는 김기춘 사단들이라고 전 단언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질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박근혜의 화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효옥 씨의 말에 의하면 이런 식이라는 거죠. 뭘 물어보면 그걸 꼭 제가 말로 해야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박근혜 입으로 누구누구를 죽여라 라고는 얘기를 안 했겠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자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죽여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걸 꼭 제가 말로 해야겠어요? 라고 하면 그게 죽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혹은 죽이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이미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죽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죽일까요? 라고 했더니 그걸 제가 꼭 제 입으로 말을 해야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죽이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박근혜가 직접 죽이라고 말을 했을 것이다, 아닐 것이다 라는 말을 그렇게 구분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 애비하고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임자. 그리고 말로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잖아. 그지? 형님하고 같이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이거 이렇게 놀랐어요. 놀랬지. 나도 진짜가 성대모사가 되네. 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박근혜가. 그걸 꼭 말로 해야 알겠어. 이 말을 부드럽게 여성의 목소리를 할 뿐인 거죠.
그게 뭐냐면 밑에 사람으로서 머리가 복잡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다음에 그 말 짧은 말이 만감을 교차하게 해요. 그렇지. 내가 알아서 기지 않으면 나부터 죽겠구나. 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공무원 생활 해봤지만 무슨 재건축 이렇게 허가 낼 때 과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걸 읽으려고 읽어야 돼. 이미. 너무 노력하잖아. 네, 그런 건데 지금 이 사건은요. 무서운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자 한다면 다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아버지의 은덕을 받아 아버지 밑에서 호가호위했던 자들을 악용해서 국정원, 군대, 조폭, 박정희가 조폭도 키웠잖아요. 네, 조폭. 그다음에 새누리당 내 정치인들, 그다음에 검찰, 경찰 내에 수뇌부들 키웠던 장학생들, 유경재는 장학생 또는 군대 아버지 시절에 특혜를 받았던 자들. 그다음에 그게 영고, 이완영이처럼 경상도 TK 이 정도의 영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장학생들. 이것들이 하나의 큰 박근혜를 어쨌든 신성시 여기는 그룹이 있다. 이 범죄 조직들을 일망타진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퀵 서비스란 단 몇 시간 안에 물건 등을 빠르게 운송해주는 것. 투도어 서비스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퀵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물건 배송뿐 아니라 중고 물품 거래 등에 있어서 대리 수령 후 사진으로 상품 상태 등을 알려주는 등 무형의 서비스까지 가능합니다. 작은 물건만 되지? 라보 다마스 등 소형 화물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이름이 뭐라고? 투도어 서비스입니다. 전화번호는 1800-2312 전국 어디서나 고객의 마음까지 배달합니다. 1800-2312 자네 당이라며? 당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오호, 잘하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해서 만든 당 스마트백을 먹어봐. 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백. 자네 부인 겨울에 찬바람이 나면 콜록콜록이 심하다면서? 그러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나? 배? 도라지? 맞아. 그 도라지와 배즙을 주 원료로 대파, 생강, 무 등을 배합해서 만든 도라지 배즙 감뚝을 드시게 해봐. 당 스마트백, 도라지 배즙 감뚝 출시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모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박근혜를 유신공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주라는 말은 지금처럼 뭐 프로포폴 맞고 거울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자기 얼굴에 빠져들고 하는 것을 이제 공주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주 노름 하고 싶어 하는 그렇죠. 거. 법의 그러니까,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영부인의 역할을 자기가 쭉 해왔는데 그것을 대통령도 장영부인의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 공주인 거 맞는데, 그게 어떤